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양자 관계로도 볼 수도 있고 이걸 그냥 삼개 국가가 이제 공동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세 개의 국가가 모두 해결하려면은 각각 양자 관계가 먼저 다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첩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저는 같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봐야 될까요? 과거사. 보니까 그 과거사 문제가 다 세 가지 경우에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거사이기 때문에 화해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나갈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중일이 그 세 나라가 각자 개인적인 입장으로만 과거사를 해석하고 그걸 이제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sinh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사를 진작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같이 공동으로 과거의 역사를 같이 연구해보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예전에 그 한일이 같이 집술한 저술한 역사책이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역사책이. 그게 좋은 본보기가 돼서 이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다 보면은 과거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제가 봤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한중일이 궁극적으로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공동식을 하고 하지만 그 말하는 입장에서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위안부를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1,000원을 지급했다라는 뉴스를 지난번에 봤었고, 또 그런 말이 다르고 신사참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 일본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게 우리는 진정한 화해를 원하는, 사과를 원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좀 각자 조사하거나 이 토론을 대하는 그 루트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크게 공감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럴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과거사가 나왔는데 이 과거사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방법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고, 뭐 승전국이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무시 혹은 약간 모른 척하는 그런 상태인데, 독일이랑 프랑스랑 영국은 어떻게 해결을 했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가 나온 내용이 우리랑 확실히 다른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화해가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원인이 보면은 태도를 형성하게 된 원인이, 일단은 프랑스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기존에 이미 같이 대등대등한 정도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저희는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점령을 하고 나서도, 점령을 하고 나중에는 다시 돌려주고 난 다음에도 프랑스는 원래도 이렇게 성장이 돼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성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뭐 너네 뭐 노인 평균 연령이나 아니면은 뭐 근대 시사 이런 것도 요즘 뭐 외국에서 막 한다고 막 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대화가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입장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반환되고 난 다음에 점령 체계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 혼자가 점령을 한 상태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4개국으로 분할 점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또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수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근대화가 돼 있었고 어느 정도 그 세계 강대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도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나라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식민지로서만 있었던 국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공식적으로 하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타죄를 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위치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화해가 필요하려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올라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좀 똑같은 어른 대 어른으로 봐야지. 어른 대 아이로 보면은 사실 어른이 아이한테 사과하는 경우도 사실 좀 드물잖아요. 그렇게 또 보면은 되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태도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좀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으로 돼 있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네네. 패전국이고 네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논리가 틀리지 않나요? 지금 중국은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일본이 중국에 지금 이 사과를 하고 그런 그 방금 말씀하신 논리에 의하면 그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승전국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 일본은 뭐 군대가 더 발달되고 더 발달되어 있던 국가고 더 발전된 국가였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었기 때문에 사과를 받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기 힘들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일본이 그런 압박이나 이런 걸 좀 덜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저는 언니 말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 중국이 승하고 네. 일본이 패 거기에는 반하는 게 어쨌든 과정 속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 언니가 말했듯이 구조가 다른 면이 있었고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고 힘의 관계 갭이 너무 컸다. 그건 근데 60년, 70년 전의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도 그만큼의 구조를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 간의 갭도 많이 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중일 간의 관계잖아요. 한일 간의 관계보다. 그리고 미국도 충분히 거기 안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포괄적인 영향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뭐 중국 간에 우리는 대립되는 관계로 보진 않잖아요. 셋 간에 봤을 때. 그래서 중국의 힘을 통해서 하면은 갭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사실 좀 그런 면에서는 갭 간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 간의 관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지금 우리 중국, 한국을 제가 좀 합쳐서 볼게요. 그리고 일본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반대로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같은 부분에서 그러면은 개인 간에 봤을 때도 다시 피해자가 강자가 됐을 때 대인배가 되면은 충분히 대인배가 되기 어렵겠죠.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그게 현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인배 입장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게 또 국가 간의 관계는 이런 개인 간의 감정적인 선보다 아무래도 힘의 논리가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미국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잖아요. 핵으로서 일본한테. 저는 그 씻을 수 없는 위안부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힘의 논리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이 지금 커진 상황을 그걸 잘 이용을 하면은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도 중국이 일본에 비해서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치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주요한 이슈긴 하지만 저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연 해결이 될까 해서 많은 포인트를 두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논리를 따지면 중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일본을 그러니까 강경정하신 건 인정하지만 넘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